대구에서 일가족이 숨지거나 실종된 참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 어머니와 딸이 이틀 사이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차례차례 발견이 됐고 초등학생 아들도 자취를 감춘 지 9일째입니다. 지금 경찰은 아들 류정민 군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실종된 류정민 군의 수배 전단지입니다. 류 군은 2006년 3월생으로 올해 11살이고요. 키는 140cm의 갸름한 얼굴형입니다. 실종 당시에 긴 바지, 흰색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. 혹시 류정민 군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보이는 대구 수성경찰서로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. 관련해서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배태호 차장, 정말 공포 영화 같은 으스스한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. 어떻게 된 일인가요? 네, 지난 20일에 낙동강에서 어머니가 52세의 어머니가 시신이 발견됩니다. 그런데 예. 경찰이 이제 변사자의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을 수색을 했는데 그 집에서 그 여성의 딸, 그러니까 예. 26살 먹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근데 시신이 완전히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. 그리고 그 숨진 여성,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발견된 그 숨진 여성의 아들이 있었는데 예. 11살입니다. 지금 유정민 군. 예. 이 유정민 군이 근데 실종 상태였습니다. 아무데도 지금 없어서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시간대별로 이번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자 지난 9일 이 11살 류정민 군이 초등학교를 조퇴를 한 다음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6일 뒤인 15일 추석날이었죠. 류 군이 어머니와 함께 모자를 쓴 채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. 그리고 5일 뒤인 20일 어머니의 시신이 낙동강변에서 발견이 됐고요. 다음 날 21일이었죠. 경찰이 이 집안을 찾아갔더니 세상에 집 베란다 붙박이장에서 백골 상태가 된 20대 딸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. 자, 이응혁 교수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. 먼저 어머니 시신 낙동강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살인가요? 그 자타살 구별이 이제 수사의 시작이자 기초가 됩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외관상으로 보면은 외상이 없고 네. 또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휴대전화가 그대로 발견되고 현금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자살의 가능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. 그 면밀한 이제 국과수 부검도 아마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 이제 익사한 경우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예. 소위 민물 플랭크톤이 폐 등에서 발견이 돼야 원칙입니다. 아. 만약에 다른 곳에서 살해를 해서 예. 물에다가 던진 경우에는 이 플랭크톤이 폐에서 발견이 안 되죠. 그래요? 예, 그래서 아마 그 외상의 모습은 자살이 명백하고 아마 그 국과수 부검 결과도 이런 플랭크톤이 나온다 하면 자살이 명백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. 네. 어쨌든 이것부터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손수호 변호사님, 이 새 모자 중에서 지금 가장 엽기적인 게요.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된 딸의 시신이에요. 그렇습니다. 딸이 숨졌는데 이제 그 사망 당시 나이가 이제 올해 26살이었고요. 이제 그 유족들이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제 찾으러 집으로 왔습니다. 경찰이 왔는데 이제 그 베란다 붙박이장이 테이프로 이제 그 봉해져 있었고요. 그걸 뜯어보니까 안에 이불에 쌓여 있고 또 비닐까지 쌓여 있는 그런 시신이 발견됐는데요. 그게 바로 누나였습니다. 그리고 또 부패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이미 사망한 지 상당 기간 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부패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네. 좀 끔찍합니다만 이제 백골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고요.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원으로 이제 보내서 지금 이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만약에 어머니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이제 그렇게 높아 보고 보이는데 있어요. 예.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짐작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. 네, 그래서 8년 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그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이렇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8년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, 남편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거네요. 자, 이 교수님, 네. 딸은 언제 숨졌길래 시신이 백골까지 됐을까요? 지금이 9월이잖아요. 네, 그 사망 시기 추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체가 변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곤충이 날아오게 됩니다.
그리고 이제 부패 가스가 막 생기기 때문에 몸이 이제 그 팽창이 되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 지나게 되면은 이른바 그 시라파라고 해서 네. 약간 액체와 고체의 그 중간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. 뼈만 남게 되는 그 백골화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폭염 같은 경우는 백골화가 한 열흘 정도면 진행되기도 합니다. 예전에 왜 유병헌 사건 때 그렇죠. 그랬잖아요. 예,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백골화가 됐는데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가 했는데 습기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번에도 그 폭염으로 백골화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이 사체의 의상을 봤더니 겨울 패딩이 있고 또 모자도 겨울 모자로 쓴 것으로 봐서는 예. 겨울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예. 그 동네 그 이웃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1년 정도 보이지 않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. 적어도 지난 겨울 정도가 사망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손 변호사님. 네. 딸이 백골 시신이 됐는데 네. 아들은 평소에 잘 키웠을까 의문스러워져요.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특히나 이제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나이거든요. 예. 그런데 그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학교를 안 보냈어요. 네, 당연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홈스쿨링, 이른바 집에서 이제 재택교육하겠다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홈스쿨링이지. 이거 그렇죠. 뭐 아동 방기 뭐 학대 이런 계열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요. 여러 가지 그런 아동 학대,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들이 방임이나 방치나 학대들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그 전국적인 전수조사들을 했습니다. 네. 그 과정에서 이 류군 같은 사례가 발견돼가지고 아. 학교에서 설득을 해서 예. 이제 이번 달이었죠. 이번 달 1일부터 사실은 학교를 며칠 나갔어요. 며칠 나가긴 했는데 그때 이제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정말 불안해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또 이제 9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또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예. 조퇴했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 후에 이제 엄마가 학교에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. 추석 연휴 끝나면은 학교에 등교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등교는커녕 지금 생사도 모르는 상황이 됐기 그러니까요.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예. 배태호 차장, 이 실종된 류정민 군 수색에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? 네, 아직 뭐 진전이 없습니다. 경찰이 일단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낙동강 주변을 좀 찾고 있는데 예. 아직 낙동강 주변에서는 그 유정민 군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. 집에서 특이한 것은 집에서 그 메모가 하나 발견됐다는 점입니다. 이게 유서라는 제목이었는데요. 제목에 유서라고 적혀 있고 뭐 십자수 색종이 접기책을 내가 죽으면 종이 접기를 좋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라는 이런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뭐 어린 아이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래서 경찰이 지금 소재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, 이 교수님, 11살짜리잖아요. 네. 11살짜리가 유서를 쓸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지금 저 유서가 이제 이 아이 혼자서 작성된 것인지 혹시 어머니가 일정한 조력과 코치를 해서 작성된 것인지 예.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그런데 일단 그 유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흔한 것은 아닙니다. 그런 개념이 있긴 한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던 초등학생도 아이고. 유서를 작성하고 이제 11살이었단 말이죠. 예. 또 이제 그 학업 부담 때문에 나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. 이렇게 이제 유서를 썼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예. 이 유서를 직접 작성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과연 이것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정도면 이 시기 이전에 네. 이 모친과 가정 내에서 무엇인가 죽음과 관련된 극단적인 상황이 상당 부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빨리 찾는 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, 이 교수님 오랜 이 수사 경험으로 보셨을 때 류정민 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결과가 이미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유군이 알고 있는 지리적 자신감이 있는 곳에 아마 있을 가능성.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홈스쿨링 했다라고 하는 곳이라든가 엄마하고 함께 갔다라고 하는 곳이라든가 예. 또는 엄마의 그 친정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 근처라든가 네. 뭐 이런 곳 또는 이 강물 주변에 혹시 엄마가 함께 동반 투신을 했을 가능성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. 예.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이타적 살해, 즉 지금 상당
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.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살해를 하고 나도 자살을 한다고 하는 타사로 자살 이런 패턴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긴 아하. 한데 예. 어쨌든 간에 그 아동 실종 같은 경우는 초기 6시간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엠버 경보도 발동하고 다중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코드 아담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은 곳에서는 그 야산이고 이미 그 낙동강 주변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색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어서 예. 지금 공개 수사로 주민 여러분들의 제보가 지금 아주 그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. 네, 제발 무탈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.